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분한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비관론이 좀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코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27.4%가 27.34%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미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사실 거의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봉을 즐겨보는 편인데요. 주봉을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 차트로 바꿔주도록 하고, 비관론을 외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횡보장 또는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급격한 상승을 이루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가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가장 유사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한 상승 후에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횡보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상승장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려면 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전쟁이라든지 다시 한번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와 같은 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계속해서 횡보장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옳은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횡보장에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횡보장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횡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종목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만 픽을 잘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업종 테마가 많이 탔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이 업종은 올라가고 이 업종은 내려가고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조 이방원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는 다 올라갔다는 신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게 굳이 이미 올라간 업종,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횡보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개별 종목장이니까 시장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상승장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못 만났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장이라는 것은 1년 왔다가 1년 하락, 1년 왔다가 1년 하락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나긴 횡보가 왔다가 한 번에 상승장을 주고 다시 기나긴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시장에 항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락장을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락장인 것 같다고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 30%가 빠졌는데 단순한 공포심에 의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일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횡보장이 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횡보장에서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PBR입니다. 이 PBR은 개별 종목의 PBR은 저는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도 PBR이 정말 적은 것은 1점 초반대, 그리고 높은 것은 3, 4를 넘어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의 PBR은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에서는 저는 PB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PB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PBR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숫자로 보는 KRX 현재와 과거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월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가시게 되면 일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9월 2일자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PBR이 0.95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 PBR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스피는 이 빨간색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PBR이 1로 내려왔던 경우는 전체 구간에서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년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락을 맞았을 때 1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0.7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1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08년도 당연히 1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꼭 바닥에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저점, 이게 아니라면 2008년 저점. 그런데 여러분, 저점은 우리가 맞출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10년 뒤에 지금보다 주가가 높은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우리는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출은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로 코스피 지수는 PBR이 다시 1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1 근처에서 횡보장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횡보장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개별 종목의 상승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표들을 참고하실 때는 너무 많은 지표들을 참고하게 되면 내 결정을 내리는데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맞다고 내 투자 원칙에 가장 잘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